46살 분식집 사장 수지는 어젯밤도 그렇고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면서 가게 문을 닫고 간판 불을 끄는 그 순간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나 연애하고 있네. 웃기죠? 입으로 꺼낼 때마다 자신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혼자 밤거리 가득한 기름 냄새 속에서만 이 말을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누군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영화처럼 공항에서 소리 지르며 붙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김떡볶이 끓고 어묵 국물 끓는 평범한 일상 사이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든 사랑입니다. 좋은 사랑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그렇고 나쁜 사랑이라고 욕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따뜻하고 없으면 조금 쓸쓸한 정도의 사랑이에요. 15년을 분식집으로 살아온 수지는 이제 그 가게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20살을 넘으면서 세시분식이라는 이름도 이제 추억이 되었죠. 아침 9시 문을 열고 점심시간 정신없이 몰아치고 오후에는 학생들, 저녁에는 술 한 잔 걸친 아저씨들을 맞이하고 밤 10시가 되면 기름 냄새만 자욱한 가게에 혼자 남겨집니다. 싱크대에 떡볶이 양념이 묻은 냄비들, 뒤집게 젓가락을 하나씩 씻어 올려놓을 때쯤 그제야 사람이 앉을 자리가 생겨요. 그때 휴대폰을 켜곤 합니다. 예전에는 밤만 되면 쓸데없는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별 생각 없이 쇼핑몰 구경도 하고 가끔은 혼자 외로운 티 내는 글도 썼어요. 애 키우느라 젊은 날 다 갔네요. 자영업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누군가의 댓글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그 모든 게 변한 건 어느 날 동네 자영업자들 모임 단톡방 하나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단톡방에는 카페 사장, 편의점 사장, 세탁소, 미용실, 그리고 분식집 사장인 수진도 들어갔습니다. 요즘 배달앱 수수료 너무 올라서 큰일 상가 임대료 미쳤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수지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닉네임은 골목사진관. 예전엔 필름 사진 찍었고 지금은 증명사진, 셀프 스튜디오 합니다라는 소개와 함께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시분식 떡볶이 국물 오늘따라 더 맵고 더 맛있네요. 사장님, 혹시 레시피 비밀인가요? 단체방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반응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튀김도 바삭해서 인정. 수지는 마치 벽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무대 위로 튀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답을 했어요. 비밀까진 아니고요. 그냥 오래 끓여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랬더니 골목 사진관이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사장님이랑 닮았네요. 뭐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수진의 가슴은 쿡 찔리면서도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가끔 단체방에서 수진의 가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세시분식 김밥으로 점심 해결. 새로 나온 치즈떡볶이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관 사장이라더니 정말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수진이 대충 만든 김밥도 그 사람 휴대폰만 거치면 뭐든 있어 보였습니다. 얼마 안 돼서 둘만의 대화창이 열렸어요. 사장님, 혹시 메뉴 사진 몇 장 찍어도 될까요? 배달앱에 써도 좋고 가게 소개에도 쓰게요. 수지는 머뭇거리다가 네 라고 답했고 한 줄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름으로 부를까요? 사장님 하니까 좀 웃겨요.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해요. 사진관 민수, 저는 수진이에요. 분식집 수진.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거리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름이 갖는 무게,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엔 뭔가 다른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갈게요. 라는 한 줄 메시지에 네 오세요. 라고 답했을 뿐인데 수지는 왜인지 앞치마를 새 걸로 갈아매고 머리도 몇 번 묶었다 풀었다 합니다. 가게 안을 한 번 더 쓸었어요. 12시 좀 넘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시분식.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실제로 서 있더라고요. 검은 셔츠에 카메라 가방 메고 웃을 때 눈꼬리가 조금 내려가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와 영화배우 같다.
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 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반짝거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수진 씨죠? 네, 분식집 수진입니다. 서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가게 구석구석을 천천히 찍었어요. 사장님, 혹시 칼질하는 손도 찍어도 돼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뭐 예쁘다고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수진의 마음을 확 잡아넘겼어요. 그냥 15년째 분식집 지키고 있는 손이잖아요. 그게 예쁘죠. 그 말에 수진은 괜히 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그렇게 봐주는 것, 그 손이 만들어낸 세월을 봐주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사진 찍고 나서 민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떡볶이 1, 김밥 1, 순대 반, 점심같이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떡볶이 국물에 김밥 찍어 먹었을 뿐인데요. 이상하게 밥맛이 좋더라고요. 그 뒤로 민수와 수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시장 가는 길에 문자가 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라고 파이팅 한번 보냅니다. 점심 한가해질 때쯤 오늘 손님 많아요? 저녁에 가게 마감하고 나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분식집 수진. 수진도 답을 했습니다. 사진관은요? 오늘은 웃는 얼굴 많이 찍으셨어요? 증명사진 찍느라 다들 굳은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웃겨서 웃게 만들어요. 민수의 말투는 과하게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랄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보리차 같은 느낌. 목이 타 죽을 정도로 갈증날 때는 시원한 냉수가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날엔 보리차가 더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사이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느낀 건 장사가 안 되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이런 날은 항상 힘듭니다. 손님은 없고 기름만 데워놨다가 다시 꺼야 하고 배달 주문도 뜸하고 이런 날은 주문 하나 들어오면 괜히 더 신나거든요. 근데 점심 내내 전화 한 통 없는 겁니다.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속상해졌어요. 나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한테 쓸데없는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장사 망했어요. 떡볶이도 저만큼이나 우울해 보여요. 답이 금방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가게죠 뭐. 저 금방 갈게요. 정말 1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털면서 딱 보니까 오늘 혼자 생각 많을 날이에요. 이럴 땐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카운터 한쪽에 빵 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진관 손님이 케이크 놓고 갔어요. 둘이 먹어요. 우리는 떡볶이 국물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죠. 하지만 그날은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사 망한 날엔요. 돈으로 위로받는 것보다 밥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진관 장사 안 될 때 그거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 우리 이 정도로 위로해주는 사이라면 친한 거 맞죠? 그렇겠죠. 그럼 이 정도는 사랑이라고 해도 되나? 민수가 괜히 농담처럼 마지막 말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조금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은 그렇다고 깊은 밤 뜨거운 문자를 주고받는 열애도 아니었습니다. 밤 12시 넘으면 둘 다 피곤해서 먼저 잤어요. 이제 자요. 내일 또 일해야죠. 늘 이런 인사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서로의 가게가 우선이었거든요. 저녁 약속도 자주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볼까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사진관에 급한 촬영이 잡혀서요. 그럼 내일? 내일은 수진 씨가 배달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오전 장 보러 시장 가는 길에 5분 동안 마주치는 것, 은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잠깐 서서 커피 한 잔 들고 얘기하는 것, 가끔 점심시간 지나고 한가해질 때쯤 민수가 떡볶이 한 그릇 먹으러 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보면 그게 뭐 사랑이야 할지도 모르죠. 근데 수진한텐 딱 좋았습니다. 가게 접고 누군가에게 제 시간을 몽땅 줄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의 준비도
완전히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일상하고 섞여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가장 큰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메시지를 본 것 같아요. 엄마, 이 민수 아저씨 누구야? 사진관 사장님. 근데 이렇게 달달하게 문자해? 아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이 웃으면서 넘기려 했지만 아이는 진지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남자 만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너 다 큰 애잖아. 그래도 아빠랑 헤어진 지 아직 몇 년 안 됐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좀 복잡해. 아이 말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도 처음 민수를 만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헷갈렸으니까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아이랑 앉아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사랑 같은 거 다 접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더라. 아이는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가 혼자 있는 것도 싫었어.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또 상처받는 건 더 싫어. 수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천천히 가는 중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엄마 일상에 조금 스며든 사람 하나 있는 거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 내가 눈으로 평가해 볼게. 그래서 어느 날 둘은 가게에 민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괜히 바지까지 다려 입고 왔더라고요. 아이는 손님 대하듯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관 민수입니다. 셋이 같이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와 민수는 자영업자끼리의 공통 화제를 찾았습니다. 아저씨네 가게도 요즘 손님 줄었어요? 그럼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다 핸드폰으로 찍지. 우리 엄마도 맨날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 들어주는 역할을 제가 조금 해요. 민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조금만.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민수 아저씨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 말이면 됐다고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위험한 일도 없었고 대단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둘이 같이 시장에 갔다가 물을 깎는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부부가 장 보러 왔네. 순간 둘이 동시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길을 걸어 나오는데 민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 씨, 우리 관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연애라고 하기엔 서로 너무 바쁘고 그렇다고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하기엔 좀 섭섭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를까요? 내 편이라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좋다. 수진 씨는 내 편, 나는 수진 씨 편. 그날 이후로 둘은 가끔 문장 끝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 손님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 편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버틸만 했어요. 사진관 계약 하나 놓쳤어요. 속상했는데 내 편이 떡볶이 사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누가 보면 유치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딱 맞는 단어였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시끄러운 싸움도 없고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도 없고 그냥 어제랑 비슷한 오늘이 하루씩 쌓였습니다. 분식집은 아직도 월세 내기 벅찰 때가 있고 사진관도 가끔 손님이 뚝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은 덜 무섭습니다. 이제는 가게 문 닫고 나와서 골목 끝을 돌면 맞은편 사진관 불이 가끔 켜져 있거든요. 서로 불 꺼질 때까지 안부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내 편. 그리고 언젠가부터 둘은 진짜로 미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힘 더 빠지면 분식집 오전 영업만 하고 사진관은 주말 촬영만 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산책이나 다니면 좋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서로의 일상에 끼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말 안 통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도 지금처럼만 서로의 편이 되어주면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그냥 우리다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있고 각자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대신 서류 대신 약속을 하나 썼습니다. 남들 보여주는 계약서는 아니고 우리 둘만 아는 계약서. 1. 서로의 가게가 첫 번째. 2. 힘든 날
숨지 말고 먼저 연락하기. 3. 너무 행복한 날 꼭 나눠 먹기. 4. 헤어지는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 사인도 했습니다. 분식집 수진, 사진관 민수,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이 이야기를 이쯤에서 정리하자면요. 수진은 중년의 자영업자로서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망한 것도 아닌 그냥 매일매일 분식집 문 열고 닫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일상 속에 민수라는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왔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있으니까 든든한 사랑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피엔딩이냐고 물으신다면요. 네, 이게 수진의 해피엔딩입니다. 가게 간판은 그대로고 월세도 그대로고 힘든 손님도 그대로이고 그런데 하루 끝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 편, 이 말 한 줄이 날 지켜주는 삶. 그게 수진이 바랄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해피엔딩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중년 자영업자분들, 에이, 저건 드라마지라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실 드라마 같은 사랑보다 이런 사랑이 더 오래 버팁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적당히 따뜻한 밥 먹듯 숨 쉬듯 계속할 수 있는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중년들이 원하는 사랑 아닐까요? 수지는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분식집 문을 열고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나이 들어도 자영업으로 버티고 있어도 우리 일상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고 그 옆자리를 같이 걸어줄 사람이 한 명쯤 생긴다면 그게 바로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